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국방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가 한국 방산을 대거 도입하는 것을 보더니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한국 방산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높아진 한국 방산의 위상에 미국조차도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웬일인지 한국 방산을 치켜 세우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슬로바키아입니다. 앞서 21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슬로바키아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전세기를 띄워 DX 코리아에 참석한 것으로 유명하죠. 슬로바키아가 이처럼 적극적인 이유는 작년부터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공군 훈련기를 비롯해 전차 및 장갑차 등 기계화 전력을 대량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로의 수출 첫 대상은 카이의 경공격기 FA-52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카이는 아무도 슬로바키아에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작년 11월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 로튼과 FA-50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5월 슬로바키아 국제방산전시회 IDEB 2022에 참가해 FA-50 마케팅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카이의 노력에 슬로바키아는 감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카이를 시작으로 슬로바키아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레드백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슬로바키아와 비슷한 시점에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 리투아니아입니다. 현재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빌리우스 세메스카 리투아니아 국방예산 획득 담당 차관은 회동을 갖고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의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는 이유는 소국이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출발해 벨라루스 리투아니아를 거쳐 칼리닝그라드로 이동하는 철로를 막아버린 국가로 유명합니다. 당시 러시아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놀라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의 리투아니아 수출이 기대되는 것은 리투아니아 역시 유럽연합과 나토의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주변국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분야 또한 그런 양상을 나타냅니다. 현재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도 나토 대표부를 갖게 됐습니다. 27일 나토는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북대서양이사회는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대한민국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이는 대한민국과 나토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양측은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 기존 동맹국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태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국가가 나토 동맹국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만 지금까지 대표부가 없던 상황에서 대표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도 한국과 국방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현재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가 독일 전차가 아닌 한국산 전차를 희망하는 이유는 빠른 배치를 원하는 상황인데다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거의 확정해 국가들 간의 원활한 협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한국 방산 도입이 더욱 기대되는 것은 나토군이 집결하는 곳이 바로 루마니아, 흑해, 연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계자들은 한국 방산에 계속되는 수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생산 능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확정된 폴란드를 제외하고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와 계약이 연이어 체결된다면 짧은 납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국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인도를 원하고 있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현대로템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과거 6.25 참전국이며 한국의 주축 산업들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그리스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5일 주한 그리스 대사관에 따르면 그리스는 최근 한국과 방위산업 및 군수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니콜라우스 카르달리아스 그리스 국방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는데요. 카르달리아스 차관의 그리스 내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만큼 그가 관여한 방산협력 양해각서가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양국에서 나옵니다. 그리스와의 협력이 더욱 기대되는 것은 그리스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BMP-1 보병 전투장갑차 4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안보에 공백이 생겨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는 6.25 당시 한국과의 인연을 기억하며 한국과 다각도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카르달리아스 차관이 방한했을 때 방문한 곳 중 하나가 작년 말 여주 영월공원으로 이전한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FA-50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F-16과 F-35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사이가 안 좋은 그리스로서 F-16과 상호환이 뛰어난 무기체계가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CNBC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할 무기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무기산업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사용되는 장거리 중포병인 155mm 포탄이 평화 시기의 정상 생산 수준은 연간 약 3만 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약 2주 만에 3만 발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국방대학교 부교수인 데이브 데스로시스는 우리가 새로운 생산 능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외에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위원장은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비축량이 고갈된 것은 아니지만 높은 비율로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마크 칸시안 국방 분석가는 미국은 1에서 4년의 시간을 거쳐야 무기 생산량을 현저하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애널리스트는 서방 국가 외에 우크라이나는 한국 등 국가의 지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럽과 러시아의 이념으로 벌어진 사태에 한국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지원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차피 한국의 무기 지원 여부는 한국의 의사이며 현재 서방국들이 한국의 방산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한국 방산 위상이 계속되자 일본도 이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상대국에 최적화된 주문형 방산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수요를 가져가고 있다며 일본이 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다방면으로 비판만 하던 일본에서 이러한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데요. 니케이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가 발표한 한국 K2 전차 총 1000대, K9 자주포 600대 이상 수입 계획을 주요 사례로 들었습니다. 특히 한화그룹 계열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이 사거리, 연사속도, 신속한 이동 등 강점을 무기로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됐다고 설명했으며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도 K9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일본이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태도를 180도 바꾼 것입니다. 실제 한국 방산의 위상은 쉽게 꺼질 것 같지 않는데요. 슬로바키아가 전세기를 타고 왔던 지난 DX 코리아에 참석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수산업청장과 국방부 전략차관보를 파견했는데 이는 사우디의 전력 증강을 책임지는 양대 책임자가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UAE는 처음에는 무기생산센터장만 보낸다고 했다가 급히 국방부 차관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이어 요르단 합참의장, 우즈베키스탄 획득차관, 브라질,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몽골의 총사령관, 육군사령관 등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고위 대표들이 방문해 한국 방산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위상을 잘 활용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한국 방산이 폴란드의 천무 도입으로 인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중국이 천무에 대한 강한 견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왜 천무를 견제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가 한국형 다연장 로켓 K-39 천무 300대를 도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무기 수출의 천무용 로켓 생산 기술도 폴란드에 이전할 계획으로 유럽 내의 천무 생산기지 구축과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폴란드 대표단은 17일 한국을 찾아 K-39 천무 MLRS 구매 계약 주요 골자로 한 기본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며 첫 번째 인도는 내년에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 K-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구입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며 기존 계약한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구매 계약으로 미국발 하이마스 발사대 500대 계약은 변함이 없으며 내년에 한국산 천무가 처음 인도됩니다. 이에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장관은 내년에 첫 천무부대가 폴란드에 주둔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말까지 1중대가 가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한국과 폴란드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 K-39 천무 도입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미국에서 500대의 M14 하이마스 발사대를 요구했지만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어 하이마스와 별도로 한국에서 두 번째 미사일 시스템 천무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죠. 그런데 폴란드는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의 천무 도입을 결정지은 것일까요?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먼저 구매한 하이마스의 도입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하이마스를 이용해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수출될 하이마스의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도 미국과 서방은 납기일이 지연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욱 도입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무기 도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폴란드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고 하이마스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7억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44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 규모는 도합 183억 달러, 약 26조 3,500억 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번 군사 원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용 탄약을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차 무기와 함께 러시아군의 대공 레이더망을 찾아내 파괴하는 고속대 레이더 미사일, 차량과 의료용품 등이 이번 원조 패키지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은 무기 재고들을 우크라이나에 가장 먼저 공급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같은 타국으로의 수출에는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 인도와 상관없이 한국의 천무 구입을 서두른 것인데요. 이에 현재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방산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외에 다른 나라로의 무기 인도를 미루고 있다며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폴란드로의 하이마스 도입은 미루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벌써 추가 지원을 완료했는데요.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미국이 추가 제공한 하이마스 4기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어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 2기도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나삼스에 대해 미국이 2005년부터 백악관과 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산 방공무기체계 아이리스트 1기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으며 한국의 천무를 대거 수입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은 뜬금없이 천무를 견제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관계자들은 하이마스의 버금가는 천무를 운용하는 나라가 많아지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중국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요즘 한국 관할해역에 대한 중국의 해양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중국 측 해양조사선이 한국 관할해역에 무단 출현한 횟수는 139회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14건, 2019년 20건, 2020년 31건, 2021년 39건, 2022년 9월 기준 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평균 28회에 달하는데요. 사실 아직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해양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한중 잠정 조치 수용 내 가상의 중간선을 설정하고 중국 측 조사선이 해당 선을 넘었을 때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대응 기동 및 경고 방송 등을 실시해 해양조사선을 우리 측 수역 밖으로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국 해경 함정과의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4일 오전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즈에 진입 후 동해상으로 이동한 뒤 카디즈 북쪽으로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군용기들은 이어서 러시아 군용기 4대와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와 합류해 동해 북쪽 카디즈에 재진입했다가 카디즈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동북아의 안보는 나날이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하이마스에 버금가는 천무가 있는 이상 중국이 한국을 향한 돌발 행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현재 한화의 다연장 로켓포 무기 시스템 천무는 폴란드, 노르웨이에 이어 호주 수출길에 오를 전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앞서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는 호주 군 당국에 자체 개발한 다연장 로켓포 M239 천무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이번에 한화가 제안한 KMLRS M239 천무는 2013년 한화가 개발을 완료해 육군에서 운용 중이며 장갑 승무원 운전실과 함께 88 전술 트럭 셰시를 사용하고 130mm와 230mm 포탄을 포함해 광범위한 발사체를 발사하고 지연 버스트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에 외신들은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인 천무 시스템을 현재 다수의 국가들이 원하고 있다고 전해 한국 방산의 위상을 실감케 했는데요. 실제 천무는 미국 M14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췄으면서도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사격 명령을 받으면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유도로켓을 사용하면 80km 밖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239는 한국에서 개발한 130mm, 227mm, 230mm 구경 탄약을 포함한 다양한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천무는 3명의 승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보드 위치항법 기능이 있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사용하며 빠르게 이동, 정지, 사격 등을 할 수 있고 시스템은 C-130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화는 천무 판매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미사일 시스템, 탄약의 현지 생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천무를 향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 네티즌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해 하이마스의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이 한국의 입장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노르웨이도 한화 디펜스가 만든 천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노르웨이는 K239 천무 발사기에서 NSM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원하고 있어 한국과 노르웨이의 최대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의 높은 위상을 응원합니다.